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한 달 전부터 협박에 시달려 왔었고요. 살해를 당한 바로 전날에도 스토킹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산의 다세대 주택.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부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 건물 1층에 사는 60대 남성이 3층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10시쯤에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뭔 일이 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먼저 구급차 실려가시고. 범행 직후 남성은 1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자해를 시도하다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과 4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지난달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한 달 전 피해 여성은 헤어진 남성이 자꾸 다시 만나자며 전화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다며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고 위치 추적과 비상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습니다. 범행 바로 전날에도 남성은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 여성에게 욕을 하며 괴롭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면서도 전화와 문자 연락을 하지 말라고 경고만 하고 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것도 있었으면 현장에서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현행범 체포를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접촉 같은 게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6개월 전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를 막겠다며 심각한 스토킹 사건은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도 스토킹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유치장을 나온 지 이틀 만에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던 여성인데 같은 빌라 건물에 살고 있던 남성의 급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뒤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들 것을 가지고 진입합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건물에 살던 60대 남성입니다. 이 소리가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비명 소리. 범행은 이곳 현관에서 벌어졌는데요. 남성은 이 빌라의 1층, 여성은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넉 달가량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헤어진 뒤에도 남성이 수시로 전화와 문자 연락을 하고 집 앞에서 마주치면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시끄러웠어요. 사이가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싸우고 소리도 크게 들리고. 참다 못한 여성은 지난달 중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이른바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위급할 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접근 금지 요청은 따로 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남성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하루 전인 그제도 집 앞에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문자와 전화 등을 금지하는 통신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폭언만으로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후 19시간 만에 사건은 발생했고 피해 여성은 당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KBS 뉴스 황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승TV 배주찬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 요청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한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이후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된 사례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이란 무엇이며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승 씨에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갈등으로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싶었던 법승 씨는 그 이후로 피해자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고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긴 했지만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집을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결국
스토킹 행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 괴롭힐 의도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고 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이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연인이나 또는 부부 사이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여 스토킹 행위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감정대로 행동했다가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이란 상대방 또는 그 주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과정에서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였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의 말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뿐 아니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범칙금을 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 상황인데요. 그러나 법 시행 초기다 보니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스토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분류되는 행위들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집이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 우편, SNS 등을 통해 편지나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면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성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배수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되고요. 정당한 이유가 또 없어야 됩니다. 게다가 그 행위에 상대방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이게 다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지속적 반복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스토킹 행위이고 스토킹 범죄냐 여부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좀 대법원의 판결이 한번 나와야 이게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의 이 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나올 거거든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지침이 나와야 사실 우리 모두가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지금 이게 단순 스토킹일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피해자가 무서워서 그냥 합의를 처벌 원하지 않아요 하면 이게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은 여전히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긴 합니다.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접근 금지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통신 연락 같은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한은 여전히 주고 있긴 합니다. 자, 교수님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제 법이 시행이 되는데 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말씀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응급조치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막아야 하는 필요가 이제 경찰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성 살인의 한 3분의 1이 스토킹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죽는 여성들의 3분의 1이 만약에 경찰이 강제력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응급조치 등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한다거나 하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3분의 1의 살인사건, 여성 살인사건은 아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제발 이제 경찰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 사건을 좀 잘 들여다봐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